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매우 초창기부터 구독해온 애청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다가 사연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50이 되는데 이 나이를 먹고 시댁과 한판 붙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올해로 결혼 18년 차인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댁과 서로 알 만큼 알고 맞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 시였습니다. 절 어떻게 꾀해 살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했지만 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통쾌하게 한 방 먹여줬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만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방 먹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일은 작년에 벌어졌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댁과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입자질구레하게 제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은 많았지만요. 저희 시댁 분위기는 시누이 위주로 돌아가는 형식이에요. 저는 그게 싫고요. 시누이는 참 시부모님을 잘 구워 살았고요. 시부모님은 그것을 잘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님 생신 때 있었던 일들을 말해 드릴게요. 저희 시댁은 생일 때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어왔어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부터 작년까지 시어머니 생신 때 메뉴는 시어머니가 아닌 항상 시누이가 골라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전에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갈비찜 예약해놨어요. 시까지 오면 된다는데 준비 다 되셨죠? 그럼 준비 다 됐다. 거기 갈비가 전에 모임에서 먹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더라.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어. 그럼 오늘 먹고 싶은 만큼 드셔봐. 입맛 까다로운 엄마가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기대가 되네. 너도 가서 먹으면 반할 거야. 정말 갈비가 사르르 녹는다니까. 찬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 어서 가보자. 뭐 갈비. 엄마 당뇨 있는 사람이 무슨 갈비야. 회 먹으러 가자. 회. 나는 오늘 회. 당겨. 저기 사거리에 새로 생긴 횟집 괜찮더라. 거기 가자. 아유 아가씨, 어머니 갈비 드시고 싶대요. 당뇨라고 하루는 괜찮아요. 생신인데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건강은 생일이라도 지켜줘야지. 무슨 날이라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건강 관리가 되겠어. 알았다 알았어. 갈비집 취소. 되는지 한번 물어봐. 취소되면 횟집으로 가고 안 되면 갈비 싸와. 그건 너네 싸가고. 시아버님은 어떻고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취향이 확고하세요. 저희가 옷을 사다 드려도 꼭 바꾸고 오는 사람이죠. 옷 사러 가기 전부터 자신이 무슨 옷을 살지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분이세요. 아버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입어놔 보세요. 사이즈나 핏감을 한번 보긴 해야 하니까요. 그럴까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왕 온 김에 한번 어나 봐야겠다. 아유 아빠 뭐 맨날 회색만 서. 이거랑 비슷한 거 집에 깔렸다. 가을이니까 버건디 어때? 버건디가 세련돼 보여. 그럴까 하긴 회색이 많긴 하지. 버건디는 안 입어봤는데 나한테 어울리는지 한번 입어놔 볼까? 저희 아버님 멋쟁이라 패션에 남다른 철학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 말 한 방에 홀랑 자신이 사려던 옷을 바꿔버렸습니다. 저희 시댁은 생일 때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어왔어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부터 작년까지 시어머니 생신 때 메뉴는 시어머니가 아닌 항상 시누이가 골라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전에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갈비찜 예약해놨어요. 시까지 오면 된다는데 준비 다 되셨죠? 그럼 준비 다 됐다. 거기 갈비가 전에 모임에서 먹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더라. 너무 맛있어서. 저는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마음대로 하니까요.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신우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별로예요. 당연히 시어머니 생신 때 생일 당사자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누이가 먹고 싶은 걸로 결정하고 아버님의 옷도 자기 기분에 따라 그냥 골랐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거지 같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돈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데요. 좋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외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형제 중에서 동생이어서 손님 노릇을 해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예의를 하려면 손님이 되는 쪽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우는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남매 중에서도 동생이고 신우가 동생이어서 큰 소리를 처먹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은 터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신우가 아직 20대 초반이고 학생이었던 거 알아요. 우리는 30을 넘어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도 있고 남편은 이미 취직을 한 상태였고 치장 관리에 관심도 많았어요. 이것은 개념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왜 신우가 먹는 돈을 내는 게 아까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얄미워서 그랬어요. 결혼한 지 몇 년 후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으로 뷔페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신우가 말했어요. 아가씨, 이제부터 이런 외식을 하자. 비용을 반반씩 나누자. 매번 우리만 내는 것 같아요. 아가씨가 먹은 것까지 항상 우리가 냈었잖아요. 언니야, 무슨 바깥 것 가졌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 알았어, 바깥 것까지 건 낼게. 얼마 내면 되는데? 그래, 내세요. 이제부터 딱 반반씩 내요. 우리 반, 아가씨 반, 어머님, 아버님 가격까지. 반반씩 내면 제가 부모님 드신 값 다 내는 셈인데 너무 억울하죠. 계산을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그때쯤부터 신우이가 초등 수학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계산적이고 된다던데. 뭐 하나 그냥 주는 법이 없었죠. 결국 그날도 신우는 시부모님이 두 분이 드신 값 중 한 명만 더해서 계산했고 앞으로 계산은 자기가 할 거라고. 얼마나 톡 쏘아 붙이던지요. 시부모님도 다들 저한테만 그게 밥 한 사람 더 추가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부담이 된다고 그걸 반씩 내자고 했다고 저를 비난하네. 그때 저도 똑바르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 것 약홀 없이 자기 딸의 행동은 나무나지 않으시고 그동안 희생해온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일하시니 앞으로 더 나의 것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부터 나도 휘둘리지 말고 나의 것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번 시댁 모임 갈 때마다 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아가씨 매번 시부모님 앞에서 돈 나눌 수도 없는 농고요. 이제 외식비 통장을 만들어서 닿을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쓰는 게 어때? 그게 좋겠네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언니가 대신 통장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내가 만들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신우와 우리 부부는 통장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시댁 행사에 사용하기 시작했어. 통장을 만든 후에는 아버님 생신 때부터 공금으로 계획을 짜고 어머님 생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 게다가 시댁의 탁기가 고장이 나서 그 문제도 처리했지. 이런 식으로 돈을 관리하니 효도도 제대로 되는 느낌이었어. 불만이 없어진 기분이 드네. 어느 날 시댁의 냉장고도 고장나서 신우는 우아하게 그것도 처리하고 싶다며 시어머니에게 공표했어. 언니,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엄마의 냉장고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을 여유롭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이씨, 냉장고가 고장났다면요. 아니요 아가씨, 지난번에 돈을 모두 썼어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다급히 넣은 돈은? 세탁비에 돈을 다 썼거든요. 그래도 제가 대충 계산해도 돈이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돈을 빼서 쓰신 게 아닌가요? 아니요, 아가씨. 지금 사람 의심하나요?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런 야만적인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만 좀 하고 우리 딸은 회계학 전공이어서 계산을 잘해. 통장을 지금 그녀한테 넘기자. 알겠습니다. 도이데이라 NOI 덩더 비에트뱅티행 한콱. 아이고, 어머니까지 내가 현재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난 돈을 쓰지 않았어요.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스러우시다면 제가 통장 내역을 출력해 올게요. 그때 너무 억울해서 곧바로 은행으로 뛰어가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신이와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허튼 데에 돈을 쓴 적 있나요? 입출금 내역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당당하니까. 아,
이건 그냥 웃는 장난일 뿐이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알았어. 너의 의심을 미안해해. 제가 의심해서 미안해요. 아, 돈이 많이 모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거라면 내가 통장을 관리하는 게 어때요? 언니도 통장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관리해서 이런 의심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요.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효도비 공금 통장을 신우이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신우이 위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냐면 신이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해서 신우이가 항상 휘둘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남편은 좀 자유로운 정신 소유자예요. 예전에는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군대 가서 정신을 차린 스타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대기업에 입사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고려대를 나온 신우지만 사회생활은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들어가는 회사마다 트러블이 있어 2년을 못 이루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회사를 늘 허락받거나 옹호하려고 애쓰는 건 솔직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가르치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 보람차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배우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죠.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때 신의 행동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큰 문제를 초래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짜증이 났죠. 그래도 항상 살며시 넘기기만 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를 복수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한참 지나서 그 아이도 40이 넘는 나이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많은 나이를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자라두고 많이 늙었죠.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 가족과 함께 살며 집에서만 쉬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긴 연휴에도 집을 안 나가곤 했죠. 머리도 못 씻는 사람인데 친구들과 연락이 오는 일을 못 봤어요. 그 아이는 집순이였어요. 신도 꿈에도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만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했어요. 출근하기도 바쁘고 주말에도 집에 없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기를 붙잡고 신을 기다린답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신이도 꿈만치 아름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우리 둘째 딸은 40을 넘어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아빠, 오빠, 연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제 결혼하려고 1년 사귀었어. 상대방도 나이가 많아서 빨리 결혼하자고 하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보려고 라는 말이었죠. 엄마는 정말이야? 나이가 많다면 아무도 동의 안 할 줄 알았는데 반가운 소식이야. 상대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업가래. 집안일도 잘할 것 같네. 일자리도 안정적이라니 기쁘네. 집에선 비가 와도 안 걱정이겠네.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들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사업가랑 사귀고 있었다더군요. 이 여정이 참 재밌었길래요. 혹은 여자와의 연애만큼 재밌다고죠. 살다시피 했다는데 내가 만나고 결혼 결심을 했다는군. 남자들은 사랑하거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와 별도의 여자가 있다더군. 우리 딸을 일생 동안 함께할 여자로 생각했던가 보군. 이렇게 조용하고 현명하며 우리 딸이 최고로 생각되는군. 예쁘기 때문에 그랬나 보네. 나이는 조금 있지만 화장을 하면 쉽게 20대로 보이겠지? 여기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아름답고 배울 점이 많은 신부가 어디 있던가. 나만 찬송을 듣기 싫은 것인가? 시어머니와 시어부는 신우이가 시집 가자고 하자 다른 도움이 없이 자신의 딸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칭찬이 정말 지겹다. 그 사람은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결혼 후에 나를 위해 학원을 차려줄 것이라고 하네.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전체를 학원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 학원이 있으면 꽤 비싸겠지? 그건 아직 건물 임대 기간이 남아있어서 결혼 후에 개원하기로 했다고 하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그래. 나도 원장이 됐을 때 잘할 거야. 돈이 많은가 보네. 사업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정도면 결혼 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너도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말이야. 집은 남자 편에서 준비하겠지? 들었더니 예비시댁도 사업가 집안이고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네. 그만큼 잘 갖춰진 집안이겠지? 그런데 동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내어줬겠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자는 정말 다부지고 점잖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누이가 어떻게 그런 남자를 골라왔는지 신기했을 따름입니다. 결혼 준비에 들뜨있는 시누이를 보는데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저희가 결혼할 때를 떠올려서 비교질 해댔어요. 새언니는 시집 볼 때 이런 거 안 해왔는데 이런 거 기본이다. 오빠는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 못 해갔는데 정도는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이 서지. 이러면서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빨리 시집가 버려서 면상 좀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쾌한 날도 있었어요. 신우의 예비 시모가 결혼 안 하고 있나 봐요. 그 사람 재수 없다고 얼마나 뒷말하는지 하휴, 너무 웃기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다. 행동은 뒤돌아보지 못하고 남이 하는 잘못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누이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제가 속으로 아유, 너도 시집가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서 샘통이라 생각했죠. 별일 없이 신우의 결혼이 준비돼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를 만든 건 신우이 있습니다. 신우는 남자친구와 집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오빠 결혼할 때 집 사줬잖아. 나도 똑같이 그 집 해줘. 그 단지가 남자친구 회사와도 가깝고 대단지라 제일 괜찮은 집이더라. 그리고 결혼 후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근처에 집이 없어서 그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쪽에서 돈을 벌어야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엄마는 다른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우연히 남자친구가 건물 전체를 비우고 있는데 그 건물에 학원을 차리게 되어서 좋은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을 사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돈이 없어서 집을 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 구하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시댁에서 돈을 보태줬는데 지금 그 집이 많이 오르겠냐고 해서 같은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것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신우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해줄 줄 알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알아하셨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집을 사주지 못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일을 잠드는 일이 됐습니다. 저는 존마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당신들이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준 것이 서운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집을 살 능력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놀았어요. 어머니가 조금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 몇 분이에요? 아니면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집을 산 건가요? 아가씨도 똑같이 3억 원을 돌려주세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도 억도 없어서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요. 당신처럼 그 집을 사야 한다고 하네. 싫어하면 그냥 그 집을 사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집의 시세는 얼마죠? 그런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대출금 이자도 매달 몇백씩 나올 거예요. 진짜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3억을 주고 신이는 10억을 주면 너무 서운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돈이 없어서 집을 살라고 조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 집을 팔던지, 당신들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는 제 집이에요. 과거에 도와주신 거 맞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아 신혼 때부터 사는 집이에요. 이걸 왜 돈을 돌려주라고 하나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 내가 신혼 때부터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의 결혼 준비 때문에 집을 내놓으라고 요청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시댁의 요구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을 내놓으라는 호기심스러운 요구를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가족이 함께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고 고민스러워졌지만 결국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줄 알겠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말한 대로 제 삶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합의는 이혼 조정 때 하시죠. 저의 집을 신우한테 주고 어머니 집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저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을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그런 방법을 아들과 시도해보세요. 집이 아니라 아들을 반납하겠습니다. 네, 너는 집 얘기에 무슨 이혼 얘기가 나오는지. 어머니 아빠, 너도 모두 다른 성향이 있어? 일단 전화 끊어보세요. 역시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대처해야 해요. 저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죠. 인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못 알아? 우리 집을 왜 신우한테 줘? 미친 인간아. 그리고 하녀 생활은 무슨 얘기야? 우리 부모님을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본가 집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 우리 집은 여동생에게 줄 거야. 엄마네 집이 더 크고 비싸고 지하철역도 가까워. 아이들 학교도 가까워. 받는다고 한 거지. 그리고 하녀 생활은 무슨 얘기야? 왜 병관을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우리를 보살피겠다고 생각하는데 집을 주는 건 다르지 않아? 집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 진짜 꿍꿍이는 똑바로 말한 거 맞다. 아들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도 돼 생각하던 것 같아 나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우리 집을 비워주고 어머님이 들어오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집은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왜 나는 현대시대에 믿음이 안 가는지요?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번복하고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믿고 따를까요? 명의가 그 상태로 있는데 신우에게 다다리고 우리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고 어머님이 서면을 써주신다면 어떨까요? 서면. 무슨 서면? 아, 그 정도면 서면을 내가 써줄게. 그리고 가족들인데 명의가 무슨 상관이죠? 그 사람들이 살 거니까 대출금은 그 사람들이 보고 내라고 하면 돼,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어머님, 정말 그 마음이 하셨는지 제가 원하는 요구를 모두 받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대신해주면서 신우에게 상관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써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내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전 이것만 필요해요. 전부 읽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 시댁에 올 때 며느리에게는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다. 둘, 때때로 주말에 아들 내외가 가족 여행을 가도 괜찮다. 셋, 아들 내외가 외식을 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넷, 아들 내외의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다섯,
1년 안에 아들 내외의 집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들의 집을 딸에게 양도해야 할 것입니다. 6 아니면 7살인데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가 이해하고 참으라고 부모님께 생각해 주세요. 우리 집도 빼앗겨서 우리 가족의 자유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멈추세요. 저도 딸에게 집을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들을 다 지킨다면 계속 진행합시다. 며느리가 상전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매우 급했나 봅니다. 계약서를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서명해줬고요. 이해하는 것 외에도 공증도 받았습니다. 나중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 새 신혼집을 빈 채로 시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나중에 어머니가 우리 집을 사주실 때 바꿔주겠지만 그때까지 참으라고 해요. 지금도 마지막 대출을 갚는 중인데 통장에 있는 돈은 다달이에 넣으라고 권했습니다. 신혼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을 돌면서 가전제품과 가구를 샀고요. 신혼집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흔적이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아들의 결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신혼여행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어머니네 집은 큰 평수의 방이 여러 개입니다. 우리는 3개의 방을 사용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깔끔하신 분들이라 집안일을 잘 정리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왔더니 의외로 짐이 많아서 배치하기 어려웠어요. 거실에는 옷장이 방치되어 있었고 베란다에는 가전제품이 쌓여 있었어요. 집이 정리되었다고 하지만 계속 어수선했고 애들이 둘 다 남자애들이라 엄청 먹으면서 조심성도 없어요. 간식을 흘리고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큰 아이가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어요. 5명 다 학원 시간 때문에 시댁에서 시간을 때우러 오면 되냐고 했죠. 김밥, 떡볶이, 만두 등 집에 있는 것을 꺼내서 대접했어요. 노는 동안 정말 즐거웠는데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도적대 무리가 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정말 집 정리를 해야겠다 했죠. 아이들은 자라나는 성장기여서 이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줄 순 없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항상 가진 것들을 대접하는데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식사거리를 챙겨놨었죠. 다음에도 친구들이 오면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서빙할게요. 송이 떨어졌어요. 바로 살아야지.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손님은 2번 찾아왔다. 집안일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집에 가거나요? 어머니. 아이를 키우면서 바꿔야죠. 그게 더 낫다고요? 우리 둘째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비슷한 양을 먹었어요. 더 어린 동생이 그래서 몸으로 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지만 말은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외식할 때도 시어머니 없이 먹고 왔고 여행도 가족끼리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시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없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을 위반할 수 없어요. 서운하네요. 지켜야 해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송은 더 퍼지더라고요. 나도 그 마인드로 살았어요. 남편이 늦잠을 자서 거의 식사를 거르더라고요. 안정으로 밥 먹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더 빨리 일어나 요리하거든요. 운동을 가기 때문에 남편이 밥을 챙기고 나가도록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걸 금세 눈치챌 모습이더라고요. 빨래가 쌓이면 못 견디시는데 집은 계속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 운동 후 돌아오면 가정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달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신우의 결혼식은 1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아, 너희랑 함께 살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 집을 얻거든 이사 갈게. 부탁이야. 나가줘. 그날 밤은 10시가 넘었고 우리 아이들도 학원을 끝내고 치킨을 시켜 맥주와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밤에 많이 잠을 잤는데 우리 남편이 퇴근한 뒤 아이들이 돌아오다 보니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나가 살아. 너희 집을 팔아주거나 비슷한 가격의 전세를 구해주면 아니면 우리도 나가지 않아. 여기서 편하게 살린 모르겠다. 그 말에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듣고 있었는데 그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신혼집에서 벗어나기로 했어? 우리에겐 돈이 없어. 이 정도의 집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 거니까 나가버려. 어머님은 실망한 듯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시부모님은 술을 마시고 우리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너희가 여기로 와서 살아. 편할 것이다. 아빠는 우리가 이야기한 신혼 이야기를 놓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봐. 너는 계산 없이 말하는 년이야? 너는 수학 선생님이냐?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한국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지 말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직접 개척해 나가야 해요. 엄마는 내가 그녀보다 공부를 더 잘했느냐고 자랑했었어요. 제가 좋은 집에 결혼하려는데 집을 팔아 신혼집을 못 사줄 망정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무슨 버릇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지 마세요. 지금 집안분들이 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런 말씀은 정말 어떻게 할 건가요? 오빠는 나가 동생이 결혼하는데 능력이 없어. 나한테 뭘 떼라고 하면서요? 오빠가 그런데도 오빠라며 자랑질하는 거냐? 그때 남편은 이제 참지 못하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연스레 신우가 피해 다치게 되는 건데요. 신이 거기에 있었다가 손과 얼굴이 부딪히는 소리가 컸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죠. 시어머니는 눈치를 봤는지 얼떨떨해했고 아들한테 뺨을 맞은 것에 대해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그게 실수로 뺨이 맞아진 건 맞지만 시어머니는 완전히 분노하셨어요. 자식을 길렀지만 대가를 치르는 건 내가 어디서 하는 영화 속 영웅인가. 그러한 실수라도 죽을 정도로 울더라고요. 그때 신우이는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잡으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시며 절박한 행동을 하셨죠. 내가 어디까지 너의 잘못을 감수해야 하는데 나 또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건 개똥 같은 것뿐이야. 너희도 내 집으로 돌아가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등뼈를 알아야 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는 건 안달하다. 뭐든 할 수 없다. 아, 너희들 보기 싫어. 신우도 놀라서 기겁했다. 처음 본 엄마 모습이라서 그랬어? 아버지도 일어나서 우리 짐을 거실로 옮기시길 시작하셨고 빨리 가라고 등을 더듬으셨어.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집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신우이의 물건들만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어머님이 가라고 했으니 나도 내 집으로 온 게다. 다시 여기로 이사 옮겨야 하는데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언제 가져갈까? 빨리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큰 애가 곧 시험 치니 일단 두자고 하셨다. 그런데 어디에도 놓을 곳이 없어. 어쩌지? 좀만 기다려봐. 작은 짐들은 어머니 집으로 보낼 거야. 짐이 빠지면 자리가 날 테니까 맡겨놔. 아가씨가 가져온 건 다 어머니 집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짐을 시댁으로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해왔다. 우리의 자식들 짐을 시댁으로 가져가지 마 했다. 알아서 처리하던가 팔든 하든 너희 알아서 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연 끊는 걸로 자식들은 다 쓸모 없다 하셨다. 너희끼리 살아라고.
너희들은 내 얘길 못 듣고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돌볼 거야. 내가 너희 자식에게도 뺨을 맞아가면서 너희는 그냥 사나보다. 하나는 욕심이 많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잘 알아.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시어머니가 연락을 끊었다는 걸 선언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도 파셨대. 그래서 신우한테 지금 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빨리 가져가라고 했다. 안 가져가면 중고로 판다고 그래? 일단 집을 구해야 하는 신우는 자신의 예비 신랑에게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한 모양이야. 그래서 집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은 괜찮다며 다른 집을 찾자고 했대. 그쪽에서도 엄청 괴로울 거야? 언니야, 어떻게 해야 해? 예비 시댁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결혼은 하기 싫다며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다고 저에게 말했어. 언니, 그냥 제 집에 들어와도 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 엄마를 설득해 보던가? 나도 엄마 집에 있을 때 편하고 좋았어. 엄마가 청소와 빨래 다 해줬으니까. 엄마는 결코 안 돼요? 아,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파혼될 뻔한데요. 그럼 학원 건물로 집을 만들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게 말해보는 게 어때요? 계약이 이미 끼었어. 내가 집을 가야 하는 게 맞겠지?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건 아가씨가 결정해야 할 문제겠네. 잘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나한테는 이 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우이에게 감정이 너무 많아서 같이 고민을 해주기를 꺼리는 편이었죠. 결국 신우는 결혼 한 달 전에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새로 살 집에 대한 세트들을 가져갈까 고민했지만 말버릇이 안 좋은 신이 언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다며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물건들을 가지고 현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신우이와의 연락을 끊으라며 어디에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우리에게도 질렸다며 오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도 시댁일과의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손해볼 것 없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줄 때는 진정한 자세로 대응하기보다는 만일의 방어로 대처해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욱 통쾌할 것입니다. 저 또한 편안한 날들을 자주 찾지 못하고 있는 요즘, 시어머니 덕분에 깨끗하게 수리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하루하루를 속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